안녕하세요, 단테리움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시파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인가요? 네. 자주 뵙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요즘 가장 핫한 수족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PC팜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PC팜에 온 이유는, PC팜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폭번, 바글바글한 구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 구피 폭번하는 비결을 알아내서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공간이 좀 더 늘고 네. 수영장이랑 어항이 또 늘었네요. 네, 저희가 사무실로 쓰던 조그만 공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 공간을 지금 좀 텄어요. 그리고 축양장을 지금 4동 정도 네네. 추가로 설치했고, 이 부분에는 지금 저희가 고정 구피만 있다 보니까 네네. 소리나 다른 어종도 좀 들여볼까 해가지고 30대로 지금 한 50개 정도. 50개 정도요? 네, 추가로 지금. 저 그럼 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제 PC팜이 어항마다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한데 이렇게 폭번을 하는 비결이 따로 있나요? 폭번 비결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치어를 놓치면 안 돼요. 치어를 놓치면 안 된다. 구체적인 거긴 한데 네네. 이제 얘네가 산란 주기가 부피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네네네. 4-5번도 할 수 있지만 보통 3번 정도 네. 이제 받으면 수컷이 부시를 못해요. 어. 꼬리도 터지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초산부터 한 2-3회까지 네네. 치어를 일단 잘 받는 게 포인트고, 음. 그 다음에 바글바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종자가 일단 좀 많아요. 이제 선별을 통해서 좋은 종자만 골라내셔서 종자를 많이 가지고 하면 폭번을 좋은 종자가 많아야 우선. 그리고 종자 좋은 거를 네네. 잘 선별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죠. 사실 폭번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치어를 많이 받아야 이제 되는데 이렇게 치어를 탈락 없이 잘 받으면은 누구나 가능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치어 네. 올리는 거요? 네네. 그 이제 구피들이 이제 잘 크다가도 병이 자주 오는데 네. 이제 그런 병들을 좀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장님만의 예방법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성어든 네. 치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관찰이에요. 관찰. 관찰을 잘 안 하시고 방치하다 보면은 네. 질병이 이제 많이 악화가 되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구피는 이제 초기 때 치료를 하면은 치료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늦게 발견하시고 네. 늦게 치료를 하면 죽는 애들은 많이 죽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동물약국에서 판매하는 방번이 항생제라든가 우측약 같은 거. 네네. 그런 거를 항상 구비하셔서 쓰시면 되고. 네. 그리고 또 수족관에서 판매하는 약들도 초기 질병에 가장 잘 주는 약들이 또 있어요. 네네. 그런 약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약들도 항상 구비를 하셔가지고 네네. 물고기 아플 때 바로바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네네. 너무 늦으면 구피도 전염성이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살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초기 대응만 잘하면은 수족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약품들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네. 케어가 가능하다는 초기 때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어령별로 사장님 먹이는 사료랑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사료 회사마다 이 출시되는 걸 보면 성분이 다 틀려요. 네네네. 거기 첨가되어 있는 그죠. 그런 성분이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고. 네. 그리고 치어 때는 아시다시피 브라인 시림프를 네네. 꾸준히 먹여주시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브라인 시림프가 수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90% 네. 이상이 수분인 걸로 아는데 소화도 굉장히 빠르고 영양분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네.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폭번을 위한 조건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치어를 잘 받는 거요. 네네. 일단은 사실 구피를 오래 키우신 분이나 네. 전문가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산란 임박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부피는 좁은 데 가다 놓으면 네. 이제 알을 버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치어도 안 나고. 음. 이런 방법들 중에서는 지금 저희가 개발한 자작이신 자작이신 좋죠. A타입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일단 어미를 거기 안에 받아서 네. 자연분만식인데 네. 치어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좀 저렴한 제품들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게 루바망. 네. 루바망.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루바망이나 이런 통에 네. 부피들을 계속 넣고 사육을 하면 네. 그게 이제 루바망의 그 공간이 이제 구멍이 좀 있어도 네. 물순환이 엄청 잘 되진 않아요. 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오면은 네. 전부 다 폐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빈 어항을 만드셔가지고 네. 거기에 루바망이나 저희 제품 같은 걸 설치한 다음에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임신한 애들. 네네네. 그런 애들을 미리미리 큰 곳에 옮겨 놓으시면 네. 얘네들이 편하게 좀 있다가 산란을 할 수 있고 치어들이 이제 밖으로 빠지니까 바깥에는 어미들이 없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생존율도 좀 높일 수 있죠. 그럼 이 루바망 같은 데다가는 그냥 계속 주구장창 애들을 놔도 안 돼요. 그죠? 절대 안 돼요. 근데 루바망 크기 대비 조금씩 넣는 거는 괜찮은데 사람 욕심이 또 네네네. 그죠, 엄청 많이 그죠. 넣어요. 맞아, 맞아. 그렇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그 애들이 산란하는 게 혹시 뭐 온도랑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온도요. 저희가 수온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네네. 저희가 23도에서 4도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번식하고 온도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 부피마다도 어떤 종은 진짜 산란 잘하는 종들이 있고, 네네. 어떤 종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종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애들은 또 수컷을 좀 많이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트리오로 해서 암컷 2마리에 수컷 1마리를 키우시잖아요. 네. 그거는 수정이 잘 되는 어종들. 네, 그런 애들은 가능한데 네. 수정이 잘 안 되는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네. 개체들은 수컷을 오히려 더 많이 넣어주시는데 특히 빅도살 개체들. 아, 빅도살이요? 네, 그런 애들이 수컷 비율이 많이 훨씬 좋고 네네. 그런 거 같아요. 손님들 중에서 어항 사이즈 대비 몇 네. 마리가 적당한가 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수조의 물량을 계산하는 건 아시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아,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물량을 계산하신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리터당 한 마리 정도. 리터당 한 마리. 네, 리터당 한 마리나 네. 조금 불안하시면 2리터당 한 마리. 아, 2리터당 한 마리. 그러면 이게 45큐브가 80리터 정도 되나요? 네, 이게 지금 높이가 한 5cm 빠졌다고 치면은 81리터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환수를 많이 하니까 네. 엄청 과밀로 많이 키워요. 네네. 근데 뭐 보통 취미나 가정에서는 80리터니까 80마리 정도. 80마리 정도까지는 괜찮. 80마리도 어떻게 많은 건가요? 아, 뭐 여기서 80마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2, 300마리 있고 하긴 그러니까. 하지만 몇 마리 정도는 될까요 이거?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1000마리 이상. 1000마리? 80마리 정도나 아. 2리터씩 계산하면 40마리 정도. 네네네. 뭐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수 주기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맞아요. 환수 주기는 정해진 게 없어요. 누가 뭐 일주일에 2번 한다. 네. 그럼 나도 일주일에 2번 하지. 네네.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애들의 움직임 네. 이런 것도 잘 관찰하시면서 물이 탁해지는지 네네. 백탁도 오는지 여과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랬을 때 여과기도 추가하시고 환수도 조금 당겨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뭐 정해놓고 뭐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3번 이런 건 없어요. 45큐브에 2마리 키우는데 네. 80마리 키우시는 분하고 똑같이 일주일에 2번씩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백탁도 자주 오고 뭐 물에서 비린내도 난다.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는 환수 주기나 네. 여과력이 딸린 거예요. 그럴 때는 여과기를 한 개만 추가하셔도
백탁이 빨리 잡히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시면 한수를 좀 더 당겨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저 여과기 스펀지 여과기 하나 저거 하나씩 이제 달아 놓으셨는데 요거는 지금 그 환수량으로 이제 이게 커버가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한수로 일단은 물고기한테 좀 해가 되는 뭐 암모니아라든가 네네. 질산염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수를 통해서 제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여과기가 좀 부족해 보여도 물고기가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한수를 저희는 뭐 이틀에 한 번씩 한다고 치지만 가정에서 이틀에 한 번씩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과기를 좀 과하게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여과기 이제 높이를 높이요? 네 이게 바닥에다가 놔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네.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네. 이게 뭐 차이가 있을까요? 높이는 제가 봤을 땐 차이는 없어요. 네, 크게 차이는 없는데 네. 보통 수족관들 같은 경우는 이 여과기를 조금 높게 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불어와 용량이 네. 네, 저희는 좀 풍부하긴 한데 많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과기가 아래쪽으로 설치하게 되면 기포가 잘 안 나와요. 기포기가 이제 용량이 딸리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네네. 콩돌 있잖아요. 네. 콩돌을 넣었을 때 상층에선 잘 나와요. 근데 바닥층에 내려가면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용량이 딸린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브로아를 좀 추가로 좀 용량 큰 걸로 바꾼다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네네네. 네. 아.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브로아가 용량이 딸리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기포기 같은 경우도 저기 여과기 같은 경우도 높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그런 이유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여과기가 이제 기능을 잃으면 네.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저기 기포가 시원하게 잘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스펀지에도 슬러지들도 많이 끼고 막히다 보면 저게 안 나와요. 네네. 브로아나 이런 게 용량이 딸린 게 아니고 처음엔 잘 나왔으니까. 네네. 그럴 때는 저거를 꺼내셔가지고 다 분해가 되거든요, 저게. 네. 저걸 분해하셔가지고 솔로 그 연결 부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청소해 주시고 스펀지도 한번 세척해 주시면 새 것처럼 잘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관리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거. 네. 동안의 비결은 뭡니까? 동안이요? 진짜 동안 아닌데? 갑자기 뭐 땀이 막 오늘 물생활 하시는 분들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에 이제 시간을 내주신 이제 PC방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폭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